5일 밤 10시 13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 길이 44m, 무게 7-80톤에 달하는 집안 천공기가 인근 15층 아파트를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156명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했다. 해당 아파트는 총 60세대 규모로 주민들은 인근 숙박시설과 복지시설로 분산 이동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고 장비는 아파트 벽면에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걸쳐있는 상태다. 복구 작업은 6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착수됐고 크레인 3대와 국토부철도공단 DL건설 경기도 용인시 등 유관기관이 총동원돼 장비 해체에 나섰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체에는 최소 5-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 문제로 인해 오늘 오후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다. 경기도의 정밀안전진단은 해체 작업이 끝난 이후에야 가능하며 주민들의 귀가도 그 이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키즈카페 운영자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사고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12일 경기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했다. 이세나마 B군이 미니 기차에서 내리다 넘어지며 선로에 발이 끼었고 과다출혈로 병원 이송 직후 사망했다. 사고 당시 놀이기구에는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구는 14인승 사량짜리 기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기구에 원래 있던 안전띠를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받았음에도 무시했다며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아동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현충일인 6일 새벽 천안 아산 일대에서 폭주행위자 등 위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국경일마다 반복되는 폭주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통지역경찰, 경찰기동대, 암행순찰팀 등 총 178명 인력과 63대 장비가 투입된 대대적인 작전이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67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운전 4건, 무번호판 3건, 무보험 2건, 수배자 2건, 소음기준 초과 3건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오전 2시 50분쯤 아산탕정역 인근 도로에서는 번호판 없이 무등록 상태의 오토바이로 무면허 무보험 운전을 한 운전자 2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형사처분을 예고했다. 천안시에서는 허위 확인서 발급 3건도 확인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충남경찰청은 폭주족들이 국경일마다 게릴라성 불법 주행을 벌이고 있다며 광복절에도 선제적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침대 위에 환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병실에 불을 끄고 자리를 비웠던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낙상 사망 사고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 58에게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발생했다. 환자 B씨가 침대 위에서 뒷걸음치다 떨어지며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 당시 B씨는 침대 위에 서 있었지만 A씨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에 불을 끄고 자리를 떠났다. 1, 2심 재판부는 A씨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낙상을 예방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1천만 원을 공탁, 2심 재판 중 합의를 이뤘다며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힌 후배를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서열대로 구타 지시까지 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방송 BJ 김모 34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6일 공동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탈퇴 후 잠적한 A씨 21을 찾아낸 김씨는 강제로 데려가 펜션에 14시간 감금했고 휴대폰을 뺏고 함께 자며 감시했다. 이후 재차 탈퇴 의사를 밝히자 서열대로 야구방망이 폭행을 지시해 1시간 가까이 줄바따를 가했다. 이후에도 조직원에게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 1심은 범행은 중하나 피해 회복과 합의를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유지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춘천 식구파 출신으로 조직폭력 이력을 공개하며 유튜버 활동을 해왔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A씨 2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은 도주치사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에서 소주 4병을 마신 상태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 36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후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B씨는 부친 생일 당일 세상을 떠났고 함께 일하던 동료 2명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도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심하게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A씨는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빵 제품에서 식중독균 살모넬라가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및 전면 회수 조치에 나섰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가 검출돼 전국적으로 유통이 차단되고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원인을 역학조사한 결과 급식에 사용된 해당 제품과 식중독 의심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 살모넬라균이 확인되면서 내려졌다. 문제 제품은 식품 제조업체 마더구스가 생산하고 푸드머스가 유통 판매한 것으로 딸기크림 롤케이크는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12일, 초코바나나빵은 9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복통, 발열, 구토, 설사 등 심한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 포항에서 새벽 시간대 승용차가 8km 넘게 역주행하다 정면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오늘 5일 새벽 0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만대로에서 티볼리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2.5톤 화물차와 정면 충돌해 티볼리 운전자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도 다쳤고 역주행을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까지 화물차와 부딪히면서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경찰은 역주행 차량이라는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섰고 운행 정지 명령도 수차례 보냈지만 티볼리 차량은 이를 무시한 채 약 8km 이상을 역주행하다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역주행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 추격 과정에서 순찰차까지 연루된 점이 주목되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확보와 목격자 진술 수집도 병행되고 있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병들거나 무당이 된다는 말로 지인을 속여 7,900만 원을 가로챈 5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2023년 6월부터 3개월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접근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병에 걸리고 딸은 무당이 될 팔자라며 불안을 조장했다. 이어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무려 7,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 부부가 식당을 새로 차리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상담을 가장해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당 사업을 도울 능력도 그가 말한 무속적인 징조도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당시 심각한 채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 수법이 비열하고 피해액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